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또 우리는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네. 잘 쉬셨나요? 너무나 짧았죠? 네. 저희가 녹음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항상 이제 마무리할 때 아쉬운데 그래서 또 바로 또 주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번 방송에서는 나이 얘기를 할 거라고 이제 미리 SNS로도 공지를 드렸었는데요. 나이. 이제 사실 나이를 한국에서 살면 나이를 생각해야 되는 때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좀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빠른 년생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써주신 분이 계신데 빅썸님이 빠른 생일 도대체 뭘까요? 빠른 생일 때문에 족보가 꼬인다며 빠른 생일자들이랑 친구하지 말자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두 살 차이 가지고 거참 왜 이런 거죠? 라고 하셨고 또 자몽탄산수님이 이런 말을 보내주셨는데 재수를 해서 동갑내기 대학 선배들이 있었는데 자기를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죽어도 부르기 싫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부르면 또 어떤가 싶기도 하고 대학 내 학번과 나이로 벌어지는 일들 너무 불편해요. 맞아요. 저도 되게 그랬어요. 언니나 오빠. 언니나 오빠, 언니도 뭐 그렇게 저는 이제 언니라고 부른 사람도 없고 오빠라고 부른 사람도 없었는데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이분처럼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 나는 그 생각이 좀 컸고 대외적으로는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 보다 네. 내가 싫다는데 왜 이래 이걸 좀 이걸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이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나이주의 같은 빠른 연생도 따지는 판에 네. 이건 굉장히 평등한 관계를 방해한다라고 그쵸. 직감하지 않았을까. 그 어린 20살에도 어린 막 이런다 느낌이 나이지. 나이주의네요. 전 사실 굉장히 나이주의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을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보내고 나고 자랐어요. 그리고 나서 20대 중반에 서울에 올라와서 페미니스트들과 접속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 학교도 물어보지 말고 나이도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띠꺼웠거든요. 그게 그 사람을 굉장히 많이 설명해 주는데 뭐 예를 들면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무슨 대박 명문대를 나왔어.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을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묻지 말래요. 그래서 되게 그런다 뭐 이러고 있고 나이도 사실은 10대 때나 20대 초반에는 한두 살 차이가 굉장히 큰 거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도 되게 궁금한데 그 차별이라고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울 것들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지역으로 그때는 네네네 서울 것들은 되게 까다롭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뭐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학벌로 인한 차별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선입견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해보자 달라져보자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아요. 이제 별칭을 페미니스트들이 네네. 별칭을 쓰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칭을 지으래요 저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럼 네. 나도 별칭을 지어야겠다. 너무 멋진 걸 막 짓고 싶은데 저는 너무 멋진 것들을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결국 못 지었어요. 그래서 난 정해지 않았어. 어차피 세상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았잖아. 난 미정이야. 아 미정. 그래. 아, 미정이구나. 그래서 그 싸이월드 때문에 네. 모든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정. 막 이렇게 정말 의미가 없어요.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멋있는데요? 다 거짓말이고 본명이 미정입니다. 그쵸. 여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궁금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말해주는 정보들이 네. 분명히 있기도 아니 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정말 대단히 많은 정보를 네. 포함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학번 왜냐하면 그렇게 통용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딱 그냥 그렇게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다른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딱 서열 짓는 데에 맞아요. 사용되는 그 정보. 문화가 있으니까는 문제인 거고. 맞아요. 근데 그 스스로 느껴요. 네. 저는. 그러니까 나이가 궁금해. 많은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 하고 나이를 안 다음
그 나이에 관한 나의 아. 그 기존의 관념 맞아요. 같은 것도 그대로 적용하는 유추하죠. 거죠. 예.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낫겠다 싶을 아. 때도 많이 있죠. 왜냐면 다 그런 네. 거 아닐 텐데 그렇게 네. 딱 그냥 생각하기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민우회에서 있다 보면은 나이를 서로 다 까먹잖아요. 네, 계속. 몰라요. 네, 왜냐면 그게 특히 이제 또래들 뭐 한 두세 살까지 혹은 더 그 이상도 막 나보다 어린지 많은지도 막 이렇게 헷갈리는 상태로 살고 있다가 그런 불편함이 없이 살다가 그냥 다른 커뮤니티에 가서 사람들을 이제 만날 때 이제 자기소개 같은 거 할 때 정말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사는 누구고요 뭐 무슨 과 나하고 몇 살입니다. 저 빼고 다 몇 살입니다를 다 까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는 나이를 내가 얘기 안 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고 그게 네. 정말 일반적인 문화인 거고 네. 그렇게 다 많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막 두세 명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도 혹시 몇 살이세요?부터 이제 해야지 네. 뭔가 편안하게 관계가 네. 딱 맺어지는 느낌이 드는 걸 되게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정말 민우에 있을 때와 지금 민우에 있지 않은 때 구분 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정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설명해주는 여러 키워드들이 어느 조직에 갔을 때 정보가 되는 것인가 읽혀지는 주요한 게 되는 것인가 대표적인 게 되는지를 보면 민우에 있을 때는 나이라든지 뭐 학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라요. 서로 네.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는 네. 거예요. 정보가 되지 않아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이해하거나 뭐 그게 되지 않는데 이제 나오고 나서 이렇게 아까 이제 박기친 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소개를 하는데 거기에선 그게 되게 중요하게 통용이 되는 네. 어떤 이제 뭔가 들으러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자기소개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할 때 꼭 나이 그걸 넣어달래요. 그 주문을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충격을 받아. 그걸 꼭 넣어서 이야기를 하라고 주문을 하라고 해서 똑같이 해줘. 시키는 대로 또 똑같이 하고 그러면서 그때 오는 편함 같은 게 그러니까 그 내에서의 편함이었겠죠. 네. 규정 짓는 그 집단에 준비하시는 그분들이 사실은 편하겠죠. 빨리 네. 정리해주고 네. 빨리 할 수 있다라는 편의성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나이 모르면 친해질 수 없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더 강력하게 느껴지기로는 성별이 뭔지 모르겠을 때 아, 맞아요. 사람들은 막 그거 알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맞아요. 내 맞아요. 앞에 네. 그냥 걸어가는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한데도 맞아요. 그 사람 성별 반드시 규정해야 카테고리화에 안 네. 들어가니까. 규정지어서 네. 편함. 그것처럼 이제 그 다음 정도로 나이가 나이. 작동하지 네. 않을까 많은 만남들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막 사실 또 내가 어떤 나이를 들고 그 모임에 갔는가 내가 20대였었을 때는 나이 절대 밝히지 않는 투쟁 열심히 했다면 40대인 지금은 자, 뭐 사람들이 하자 그러면 갑자기 너그럽게 그럼 뭐 저도 제 나이를 네 그런 건 있더라고요. 네. 언니라고 네. 하라 뭐 이런 사람 없으니까 근데 아주 없지도 않아요. 아주 없지도 않고 지금도 뭐 언니라고 하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를 밝혔는데 나이보다는 성별이 더 세가지고 맞아요. 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맞아. 그럴 때가 여자. 있죠. 예, 여자의 불과. 여자하고 나이 든 여자하고 어린 여자. 네.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처음 학교 이제 입학했을 때 누가 와가지고 그때 누구를 찾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미정님이라면 미정 어디 있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갔어 미정? 이러길래 당연히 저는 그래서 아니 모르는데 누구야? 미정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 네 선배야. 너보다 나이 많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더 이상의 뭐가 안 나왔어요. 라고 했더니 저녁에 부르는 거예요. 엄마야, 언니들 장난 아니죠? 세다. 저녁에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죠. 혼자 아니고 자기 친구들 이제 거느리고 왜 아까 아라고 했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를 꼭 위해주는 양.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너는 일단 여기 왔으니까 다 존댓말을 일단 하는 게 너가 기본값으로 해야지. 학교예요? 네, 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학교가 신뢰가 안 갔으면 그 선배들이 무서웠겠어요. 저한테 아니 근데 불러다 놓고 학교에서 다 네. 선배들한테 높임말 쓰지 않나요? 아니 선배인지 몰랐어요. 아 몰라서. 왜냐면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당황해가지고 알겠다 하고서는 그 자리가 파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누가 동기인지 선배인지 모르는 본인들의 정보가 있죠. 선배니까 아는 사람이 아닌 그 자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다 후배니까 나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 네 선배야.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를 따로 불렀으니까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치사하게 여러 명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둥 저러지 말라는 둥 이러는데 한 살 많은 한 학번 위 그런 선배들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제일 너무 치사한 거예요. 정말 그리고 치졸하네요. 본인들이 알면 그런 식으로 다가오거나 제가 했을 때 몰라서 그랬구나라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정말 그 힘을 권력은 있지만 부리고 싶은 여유도 거죠. 없고 그러니까 부릴 안 줄만 닮았다. 아네요. 지금 내 권력 발휘해야 되는데. 그랬죠. 그리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접점이 없긴 하더라고요. 그분들하고는. 근데 진짜 빡세게 한 살 가지고 근데 빠른 년생 나오면 진짜 몇 달 가지고 그러는 거죠. 뭐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 얼마나 참 목을 맨다 이거에 얼마나 뭐가 뭐. 없으면 나이 그거 하나. 나이만 남았죠. 그러니까 제가 23살 때 굉장히 친한 사람이 27살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엄청 선배로 생각하고 엄청 어른인 줄 알았어요. 내가 27이 됐을 때 물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23살에도 멋있었을 수 있겠지만 내가 27이 됐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대로잖아. 이거 맞아. 완전 속았다. 너 왜 이렇게 어른인 척했니? 이런 마음이었었거든요. 물론 패션이 굉장히 그는 올드한 패션을 하고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아마도 제가 약간 더 멋있음으로 따지면 어떨 때는 그냥 제 자신하고는 비교할 수 있잖아요. 내가 20몇 살이었을 때랑 40몇 살이었을 때. 멋있음을 비교할 때는 20 몇 살이었을 때 내가 말도 더 잘하고 독서량도 많고 행동도 굉장히 멋있고 그랬던 것을 발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감히 어떻게 40대가 20대한테 어리다고 뭐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역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들 나이에 때가 따라서 있거든요. 그게 정비례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 네. 기사로 뭔가 준비해 주셨었는데 네. 20대 때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잖아요. 이런 1, 2년 차이 나이 빠른 년생. 이게 정말 네. 별 의미가 없구나를 느끼는데 여기 기사에서 회사 내에서도 이게 늘 문제가 되고 사실 TV 보면은 연예인들끼리 빠른 년생 때문에 뭐 족보가 꼬였다는 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네네네. 이 기사가 뭐냐면 이거 빠른 년생들이 이제 강압적인 회사 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나이와 서열에 따라서 존댓말 할 것을 강요받는 그런 거에 대한 기사죠. 네. 그런 거를 알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조직이나 그 공간의 역할에 맞게 관계를 맺으면 되잖아요. 나이 상관없이 사실. 네. 네.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음. 나이가 그만큼 강력한 역할이라든지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이제 각자의 포지션이랑 전혀 상관없는 네. 넘나듦. 그러니까 이게 성별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맞아요. 역할대로 하면 되는데 그냥. 아니 그리고 왜 나이 적은 사람한테 회사 안에서 반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저는 이상해요. 그거 완전 너무 이상하잖아요. 진짜 이상한 일이죠. 옛날 TV 누구야? 같은 걸 부르고. 보면은 결제판을 들고 TV 안 봐도 사실 지금도 있는 일이겠죠. 결제판을 들고 머리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정말 이거 형사고발감 고소감이잖아요. 근데 머리를 때린다든가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뭐 여러 가지 너무 끔찍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뭐 많은 현장에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 때리고 이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누구야 이거 좀 갖다 줘. 그러니까 이렇게 반말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딱 나이로 나뉘는 게 너무 많은 네. 게 현실이라는 거죠. 정말 이상한 일이라는.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랑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른노른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농활의 그러니까 이게 대학생들이 농촌 가서 한 활동이죠. 네. 농활의 진행팀을 맡았을 때였어요. 평등한 관계를 만들자는 내규가 있었고 내규에 따라 별칭으로 부르며 평화롭게 지냈는데 마지막 날 뒤풀이 자리에서 별칭으로 부르는 것이 너무 불편했고 건방지다고 한마디 들었네요. 라고 누가 말했을까요? 아마 그 나이 지역에 많은 계신 어떤 분일 수 있을 것 같고 예. 어떤 새로운 문화를 접하신 네.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트위터에서 이거는 이제 검색으로 걸린 것 같은데 근데 이분 약간 애청자신 것 같은데 제재 닉네임 많이 봤는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연령주의에 대한 걸 쓰셨는데 연령주의 타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동방예의지국으로 닉네임 존댓말로 가자. 나 이분 너무 좋아. 나는 이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이제 전에는 강제로 연령주의 타파였어서 온갖 사람이랑 닉네임 반말했는데 그게 은근 폭력적이었다. 그 상태로 남은 친구 한 명 있고 대화할 때마다 이제 그만하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평등하게 반말을 다 해버린. 네. 근데 그게 약간 폭력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저는 그 반말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반말도 물론이거니와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 트자고 뭐 반말, 뭐 이렇게 뭐 물론 나한테 같이 뭐 말 놓자, 네, 이렇게 먼저 하면서 무례하게 얘기하는 이제 거야? 말 놓는 경우는 너는 왜로 하겠습니다. 피가 끓으니까요. 근데 그냥 이제 반말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로 정해야 되는데 더 평등하니까 너랑 나랑 똑같이 반말을 할 것인가, 너랑 나랑 똑같이 높임말을 할 것인가. 근데 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유는 못 찾았어요. 반말을 하는 것이 나한테는 적어도 너무나 불편하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내가 반말을 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무례하게 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나는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내 안에는 나이주의가 없냐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였냐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도 똑같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나이 적은 사람이 한참 적은 사람이 했을 때는 약간 가중처벌되는 마음에 마음에 그런 거 없나 솔직하게 말해봐 이렇게 더 얘기하면 엄격한 예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위험한 존재야.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10대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이제 높임말만 했어요. 직업적으로 10대들을 만나야 했으니까. 근데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방해한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정님이요? 네네.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정책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되게 복잡 미묘한 게요. 그리고 반말과 높임말은 풍요로운 우리말인가 아니면 굉장히 차별적인 굉장히 서열화하는 그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그냥 저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정했어요. 이거는 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구나. 상대방이 더 친근하게 느끼기 위해서 나한테 반말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선생님 나도 너한테 반말할 테니까 선생님 나한테 반말해 막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 정책이 조금 또 달라지고 있어요. 10대들이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감지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10대 후반 뭐 이렇게 초등학생들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중고등학생들은 과거에는 내가 높임말을 하는 것을 선생님 혼자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곁을 내주지 않고 거리 둔다고 생각한 건가요? 예. 이렇게 느껴서 내가 그냥 반말을 했었는데 뭐 지금은 또 세상이 달라진 느낌 같은 것도 있습니다. 10대들이 이 차별에 대해서 감지했고 감지했고 바꾸고 싶어하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랑 이제 제 친구들 대학 때 그러니까 약간 선배들 반말하는 저희는 약간 서로 존댓말하는 문화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반말을 많이 섞어서 하는 선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 서로 반말을 하는 걸로 이제 바뀌어 가거나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서로 반말을 하자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상태인데 더 깍듯이 존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친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 반말을 하게 되는 순간 사실 그게 평등해지는 게 아니라 편하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냥 이제 서로 존댓말을 쓰거나 서로 반말을 쓰거나 이걸 맞추는 게 곧 그냥 평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위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깍두기 존댓말을 쓰는 이런 식의 전략을 택한 적도 있긴 했거든요. 아니 존댓말 쓰면은 거리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 거리가 있는 거랑 반말 쓴다고 해서 갑자기 관계가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사실 말만 달라졌다고 맞아요. 해서 저는 반말을 쓰면 우리 사이에 안전장치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왜 이런 민우회나 이런 이제 페미니즘 관련 커뮤니티에서 뭐 처음에 서로 뭐 존댓말을 써요라든가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하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것은 묻지 않기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에 그냥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질문만 안 하면 돼. 그렇게 생각. 정해준 질문을 하지 않는 거. 근데 사실 외워서 근데 그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지향하고 있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나이주의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제 별칭을 쓰냐 안 쓰냐 반말 존댓말 쓰냐 안 쓰냐 보다도 이제 어떻게 조심하려고 하는 방금 이제 미정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 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쉽지 않은.
그리고 사실 저는 나이가 나이롱도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전에 그 아까 10대들이 반말을 좀 써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처럼 동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보다 더 언니신데 왜 말을 말을 안 높이시냐. 놓냐? 이런 예.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저도. 그죠, 네. 그죠. 네. 그러다가 그 내가 이걸 고집하는 상태 있잖아요. 본인이 말 편하게 하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고집하는 상태에 화를 내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네. 그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화까지 내는 거를 경험하진 않았는데 근데 말 편하게 하세요. 말로 놓으세요. 이 얘기를 되게 요청하듯이 요청이 네.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 되기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나이랑은 딴 얘기인데요. 맞아요. 그분이 저한테 했던 행동은 뭐냐면 이렇게 퇴근길에 팔짱을 끼면서 언니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팔짱을 팍 꼈어요. 안 놀라셨어요? 저는 팔짱 끼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 나의 행동 반경을 좀 제약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다 갑작스러운 친밀감이라는 건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로 해보니까 좀 재수 없는 그런 느낌이 되게 재수 없었나 봐요. 그 뒤에 이어진 반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분에게는 그날의 반격인가요? 아니죠. 지속적인 왜? 반격이 그 무슨 짓을 했냐면요. 우리 방에 테이블마다 수박을 놔주면서 나한테만 어머. 수박을 안 놔주는. 어떡해. 진짜 너무 정말. 쪼잔하다. 진짜. 그래도 네, 단수가 그 낮으셔가지고. 아니 그거 완전 고단수예요. 이런 거 말 못해요. 수박 정말 왜 애매한. 나는 수박 나도 수박. 아니 근데 누구나 알 수 있는. 네네네. 다른 분이 봤을 때 의아한? 네. 아니 근데 그거는 물론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점에서 내가 싫었을 수도 있고 인간 사이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랬지만 제가 정리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이분한테는 서열이 있어야 편안하다. 그래서 언니라고 서열을 만들어 드렸다. 본인이 거부했다. 근데 서열이 있어야 되잖아. 너는 내 밑이야.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이제 그 생각하게 뒤로도 됐죠. 계속 이어졌어요. 그 관계가 어떻게 그러면 뭐 그 갈등에 제가 집중하지는 않았거든요. 내고 있으셔서 아니, 다른 갈등들도 많으니까. 운용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을 갈등 관리해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데다가 뭐 이렇게 업무상 그렇게 겹치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처음에 이제 그냥 제 나름의 잡음이었던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로서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많은 여성들의 삶에 지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호의를 베풀고 이런 것들에서 마치 나는 굉장히 견고하고 갈등이 없을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근데 이제 그것들이 조율되고 더 알아가는 과정 저로서는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또 딴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저는 가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싶은 게 저는 어떤 반말은 별로 기분이 안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되게 애매한 건 미묘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게에서 가게 사장 아주머니 뭐 혹은 어떤 아저씨들 사람이 반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기분이 안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 왜 기분 안 나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는 아니 왜 외워서 페미니즘을 합니까? 안 나쁜 거지. 아니 근데 이게 내가 기분 이게 안 나쁜 게 무엇 때문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것에 너무 나이주의에 굉장히 익숙해서 그런 건가? 같은 약간, 건데도 안 나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되게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 어떤 아저씨가 하는 거는 또 되게 기분 나빠. 크게 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약간 태도겠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나를 어리게 보고 반말하는 행위라는 건 똑같은 거기는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웃으면서라도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네 그러게요 이렇게 대답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근데 이 나이가 이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문화를 구성하는 또 한 축, 그 병폐로만 볼 수는 없다. 가치 판단 없이 축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대 때는 나이 그냥 모든 싸움이 나이랑 관련된 맞아요.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첫 마디가 반말로 시작되기 맞아요. 때문에 너무 그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저한테 뭐 모르는 사이인데 반말을 하고 우리 반말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사이인데 반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20대 때처럼 날석에 대응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날석에 대응하냐면 온 사회가 집중 포화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정도의 존중을 받고 있을 때는 덜 난리를 그럴 수 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진 자들의 여유로움이 굉장히 띠꺼울 때 있잖아요. 그렇게 여유로울 수 있는 너의 권력을 성찰해!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싶은데 그 나이가 진짜 권력인 것이 맞아. 저는 20대 때 그럴 숨통조차 트이지 않았었거든요. 다 그냥 다른 어린 여자. 자원 걸음걸음이, 없잖아요. 다른 예. 것도 자원이 하나도 없는데. 걸음걸음 폭탄이야. 어. 근데 10대 때는 수용했어요. 나는 애고 상대방은 어른이니까 반말하는 거에 예민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10대 때 학생 정체성이 있어서 네. 나는 학생으로 학생 네. 아무데서나 학생 학교 안 다닐 수도 있는데 학생 거리일 때 그 나이보다 학생 정체성이 조금 앞섰던 네. 때의 민감함과 20대 20대 때 조금 달랐었던 것 성인인데. 같고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새로운 이제 커뮤니티 갔는데 저한테 어떤 분이 언니 하는 거예요. 네. 몰라요 그분 모르는데 언니하고 저는 사실 팔짱 끼고 이런 게 저도 어색해가지고 팔짱 이렇게 막 몸이 여기가 굳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완전 굳어버리는데 막 팔짱 끼고 그분이 근데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낯선 공간에서 서슴없이 다가오거나 누군가를 빨리 사귀고 싶은 마음 이런 거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막 언니 하면 네 하고 그냥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면서 막 등짝을 치면서 언니도 아니면서 언니인 척을 하고 척을 하고 알고 보니 동갑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한 거죠. 나이 어린 걸로서의 정체화하면서 얻게 되는 관계 맺음에서 이 방법 있잖아요. 언니 하면서 오고 팔짱 끼고 그게 굉장히 사회화가 많이 되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정보가 정정이 됐겠죠. 그때 하시는 그 분노, 행동, 배신감. 배신감을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난 그냥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냥 그 패키지를 싹 다 묶어서 모명님을 엿먹인 게 아닐까요? 일단 나이도 모르는데 언니라고 했다. 그러니까요. 넌 나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상품성 떨어지는 여성이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무조건 더 언니다. 내가 더 동안이지 하면서 이제 팔짱 끼고 언니라고 한 다음 그래서 언니 대접을 해주는 거는 좀 띠꺼워. 그래서 나이를 딱 까면서 그러니까 풀패키지로. 갑자기 화를 저한테 내면서 가만히 있는 저한테 날벼락- 모두에게 고발하듯이 네. 저 언니도 아닌데 자기가 언니 할 때 가만히 네. 있었다고 하면서 그럼 어떡하죠 가만히 있지 그거를 제가 가만히 있는 것도 엄청 저한테는 굉장히 노력이었거든요. 이상한 문화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번에 선거 같은 거 거치면서 좀 노련함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잖아요. 저는 이번에 대선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노련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실 많은 여성 리더들이 조금 권해주기를 저한테 제가 만났던 여성 리더들이 반말 높임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것보다 승리하는 데 집중해라. 이런 조언 같은 거 예를 들면 상대방이 언니 어머 내가 언니네 언니라고 해주라고 언니가 뭐, 돼주는 건가요? 언니가 돼주든 언니라고 해주든 그들이 원하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해주라. 큰 걸 얻어와야지. 뭐 이런 종류의 조언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활동의 시간 같은 거를 볼 때 약간 무시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희 고등학교 후배였어요. 얘는 원래 고등학교 후배지만 고등학교 때는 안 놀았고 20살 넘어서 이제 같이 놀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후배는 한 해 후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빡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높임말하고 막 네, 인사하고. 다 높임말 하는데 얘 보자마자 반말해요. 그리고 반말하면서 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도 우리는 어버버하니까 친근감으로 갑자기 승부를. 근데 얘가 진짜 멋있었던 게 동기인 둘이 논쟁이 붙었어요. 굉장히 격렬하게 후배 둘이요? 네네 후배 둘이 논쟁이 붙었고 저는 이제 술집에서 그 앞에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격렬한 거예요. 그 나이 또래 그 각자에 대한 컴플렉스와 막 이게 다 붙어가지고 막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어. 그래서 그래 흥분하지 말고 A의 말은 이런 뜻이고 B의 말은 이런 뜻이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그 반말하고 아무 때나 언니라고 하는 이쪽 걔가 지랄하지 말고 너는 빠지라는 거예요. 대박이다. 너무 멋있는데? 보통 멋있는 대박. 애가 아니었어요. 언니라고 다 뿌려주면서. 그런가요? 네. 그렇게? 그래서 나는 진짜 짜져 있었어. 그래. 그러니까 줄 건 주고 네. 언니라고 부르고 어. 그냥 하는 그 얘한테는 언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칭이에요. 뭐가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뭐가 없는 그걸 거라는 복잡하지 거죠, 않아. 내 마음은 너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상은 없지. 뭐 이런 그 정보를 알고 있지. 뭐 이런 태도였던 것 같아. 나는 걔가 멋있어서 견딜 수가 없어. 멋있음을 견딜 수 없다. 네.
진짜 어떡하면 좋지? 멋진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그냥 뭐 호칭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네. 그거를 어떤 식으로 드러낼 것이냐의 전략 같은 네. 그런 문제인 것 같네요. 그리고 나이 얘기하면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사실 여자 나이, 그러니까 네. 나이와 여자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죠. 곱하기 나이 곱하기 여자인 건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프랑스의 이제 새로 대통령이 된 마크롱의 부인인 브리지트 트로뉴가 지금 이 대통령보다 24살 연상인데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를 비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프랑스의 풍자 주간지 샤를리 앱도가 만평을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마크롱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문구를 썼는데 거기에 있는 그림이 이게 사실 뭐 정치적인 뭐 어떤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뉘앙스이긴 하겠지만 그림이 그 대통령이 부인의 배를 이렇게 임신한 배를 손으로 만지고 있는 그림을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64살인데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몸이 아닌데 이 남자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것에 이제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풍자 그림을 실은 거죠. 아, 프랑스의 페미니스트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끔찍한. 막 SNS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여성 혐오와 결합했다. 하나도 웃기지 않다. 바보 같고 악의적이다라는 이제 댓글이 막 올라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CNN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부인 멜라니아보다 24살이 많지만 이런 논란을 만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사실 남녀가 바뀌었을 때 굉장히 달라지는 양상. 그리고 마크롱 이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이제 트로뉴 이 부인보다 나이가 많았다면 아무도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열해요 언론이? 무슨 생각을 아니 하고? 그리고 이거 되게 풍자라고 이런 걸 한다는 게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상상의 재치 있는 거로 방식이- 찾겠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민우회에서 전에 포스트잇 만들지 않았어요? 뭐 하나도 안 안 느껴요. 느껴요. 뭐 네, 이런 안 거. 느껴요. 거의 붙이고 여기 싶네요. 가가지고 그냥 도배를 네.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 근데 이런 게 정말 많은 게 왜 예능 프로나 이런 데서 여자 나이 가지고 농담하는 거 진짜 수백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정말 웃기지도 않은데 아직도 그런 농담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일상적으로 살면서 나이 가지고 하는 이런 농담 여자에 대해서 네. 정말 너무너무 많고 너무 특히 많아요. 저는 여자들이 자조적으로 그런 농담하는 것도 되게 많이 들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게 너무 농담 포인트. 근데 너무 안 웃기잖아요, 사실. 그게 예를 들면 뭐 꺾였다 뭐 꺾였다 이런 류의 표현을 많이 이제 쓰고. 농담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지겹게 그놈의 재생산 맞아요. 여자는 재생산 그냥 출산의 도구로서만 얘기되는 미혼오리 새끼 어. 예, 남자 그쵸. 4명 나오잖아요. 그들이 늙었잖아요. 생후 몇 개월 하시는 네네네. 뭐 다 40대, 50대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들이 이제 파트너를 찾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나려고 하는 여성들이 30대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그러면 이제 신동엽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위로는 안 됩니까? 근데 네. 그게 전복적인 의미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희화를 농담이죠. 하느라 예 위로 10살은 안 됩니까? 60살 막 이런 얘기 같은 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런 맞아. 거랑 똑같은 장면이네요. 완전 똑같은 예.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러니까 나이 꼭 또래를 만나야 되는 건 아니기는 하니까 근데 너무 양상이 판에 박은 듯 다 남자가 많고 여자가 어린 양상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인데 문제로 안 보이죠. 보통은 그러하니까. 이게 이제 여자 나이 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케이크 비유하는 24살일 때가 제일 괜찮고 25살이면은 이제 그렇고 이제 네네네. 그다음부터는 먹을 수 없는 케이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만한 혹은 이제 그 파트너가 될 만한 여자의 가치가 일단은 외모 아니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혼 제도랑 출산 그 재생산이랑 그러니까 파트너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파트너나 배우자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퇴색되는. 너무 만연해 있죠.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그리고 나이라는 것이 여자한테 더 작동하기도 하잖아요. 그 나이라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여기 지금 기사가 있는데 골프 선수 베테랑
커라는 분이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기자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커라는 분에게 당신의 자녀라고 해도 될 정도의 어린 선수들과 경쟁하는 기분이 어떠냐라고 물어본 거죠. 이 사람이 39살인 거거든요.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커라는 선수는 가르시아라는 그 37살의 다른 남자 선수를 예로 들면서 가르시아가 마스터스 경기에서 우승했지만 누구도 가르시아의 나이를 화제로 삼지 않았다. 내 나이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을 해서 박수가 터져 나오는 멋있다, 진짜 멋있다. 멋있는 여자들이야. 근데 이제 기자들 중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걸로 그런데 정리하면 유독 많은 걸까? 질문 자체가 어. 이거 그 헐리우드에서도 작년에 엄청 그 사례 많지 많죠. 않았어요. 이런 아, 질문은 남자 배우들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를 다이어트 들어서 이런 거. 카메라가 네. 그리고 위아래로 훑을 때 아. 훑지 말라. 남자 네. 배우도 이렇게 위아래로 그때 훑을 손가락도 거냐라거나. 쑥 올라왔던 네. 거요. 네. 그래서 여자들한테 멋있을 기회를 되게 많이 주는 거지 않아요? 정말. 아이 진짜 이런 거는 약간 음. 외워가지고 어, 좀 대응을. 그때 써먹어야 될 것 그쵸.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 언론이나 기자들이 제일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음. 제일 늦게 변하고 하던 대로 하고. 그래서 정말 이게 이 선수만이 아니라 정말 어디 분야에서든 이 여자가 몇 살인가에 대한 네. 것이 되게 주요하게 화제에 올려지는 게 네. 너무 많은 거죠. 남자들의 나이는 그렇게 많이 인지되지가 않는데 여자들의 나이는 굉장히 많이 가시적으로 인지되는. 네. 그리고 우선적으로. 남성들이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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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들은 맞아요.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배우들이 예를 들어서 출산 후에 복귀하거나 네. 결혼 이후에 작품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엄마에서 배우로 들어왔다. 사실 배우이면서 엄마거든요. 엄마면서 맞아요. 배우고. 네. 근데 엄마에서 배우로 돌아왔다라고 돌아왔- 표현한다거나 네. 결혼 이후에 활동할 때 굉장히 포커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에. 맞아요. 근데 남자 배우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뭐에 주목하는지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 지방선거 때 포스터가 엄청 많이 붙잖아요. 후보들 네. 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페미니스트인 제 눈에 좋아 보이는 인상을 가진 나이 든 여자 별로 없는 거예요. 나이 든 여자의 어떤 좋아 보이는 인상의 기준이 굉장히 높거나 맞아요. 굉장히 높거나 나이 든 여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후보들 중에 괜찮은 외모가 잘 없는 거예요. 기준이 완전 다른 거죠. 예. 그래서 나 어떻게 나 진짜 나 자신을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너무 멋진 이미지를 찾기가 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중년 이후에 남성들의 그런 뭐 출애하든 아니든 뭐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노출이 엄청 돼가지고 많지. 많이 봤는데 음. 여성들은 비교적 그렇게 보는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 소수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본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엄격하게 보는 눈이 주목받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목하고 그냥 네, 여성의 외모에 대한 그 기준이 너무 그쵸. 엄격해요. 젊은 그쵸. 여성에 맞춰져 있기도 네, 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그 중후한 원숭미, 그러니까 그 중후하다고 연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륜이 쌓이고 배가 나와도 인떡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 관리 안 되어 있고 그 주름도 연륜으로 이해된다기보다는 약간 관리가 안 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엄마였다가 배우로 돌아온 이런 것도 그 엄마로서의 삶을 이 사람에게 연속되는 어떤 이제 쌓인 경험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완전히 분리해요. 별개의 것으로 그리고 지금도 분리하고 엄마예요.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 말은 엄마예요. 아빠들은 또 어쩔 것이냐. 그거는 전혀 네. 이 사람의 아빠는 커리어에 없어요. 영향을 네, 미치지 네. 않죠. 제가 이제 찾아봤었는데 아빠에서 배우로 돌아오신 분은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 하신 분들밖에 없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역할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슈퍼맨도 아니에요. 돌아오는 그렇죠. 본인의 역할이었다가 떠났다가 와야지 돌아온 거지. 대부분의 이제 결혼했거나 출산한 여성 배우들은 다 하나같이. 그리고 질문도 다 그거더라고. 육아 방법? 어떻게 애를 키우냐? 어떻게 애를 떼놓고 왔냐라는 둥. 뭐 어떻게 떼놓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질문도 정말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여자, 그러니까 외모 이게 되게 여자의 자원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남자는 대신에 능력, 돈벌이 능력 이런 게 자원이고 여자는 외모가 자원이고 그래서
뭐 약간 이렇게 양분되는, 그러니까 서로 역할 분담 같은 걸 한 것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건 너무 다른 게 외모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네.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외모라는 가치는 어떤 면에서 더 예쁜 여자는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고 네. 항상 부위. 항상 되게 교체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인 네. 것에 비해서 능력이나 이런 거는 되게 약간 교체 축적되죠. 불가능한 그런 네. 것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평등하게 역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한 축에 기울어진 채로 딱 나뉘어져 있는 것인데, 마치 뭐 여자는 예쁘면 쳐주잖아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사실 있는 거란 생각이 이거 보면서 들더라고요. 진짜 여성이 대상화되는 것 같아요. 상품처럼 감가상각이 돼서 나이가 들면 네네네, 맞아요. 가치가 떨어지는 음. 것처럼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상품이라면 감가상 지금 발음이 안 되네요. 네. 각을 하는 대상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를 음. 얘기했을 때 정말 여자에게는 나이와 외모밖에 남지 않는 것처럼 되는. 근데 이제 많은 여성들은 다 나이 들어서 나이 든 게 옛날보다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20대나 30대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가면 좋은가 봐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 어린 여성 차별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쵸. 가지고 네, 단 그거죠. 예, 나이가 들어서 좋은 게 있고 별로 안 좋은 게 있고 달라진 게 있고 꼭 좋고 안 좋고로만 평가할 게 아니라 달라진 게 있고 변화한 게 있고 막 이럴 텐데, 일단 좋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박탈당하는 차별, 존엄을 헌법 존엄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일단 좋다.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좀 풍요로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적어도 내가 명백한 일류 시민인 젊은 여성은 아니잖아. 뭐 이런 만족감은 서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들미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외모 자원을 잃어가는 과정인 게 아니라, 사실 여성들의 삶 안에서는 똑같이 뭔가를 얻는 그러니까 연륜이 경험이 쌓이는 그런 네.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좋은 점 이런 거를 검색을 트위터에서 PD님이 해서 이제 네. 적어주셨네요. 사비메론 빵상 1호님,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은 처음부터 쓸데없는 분쟁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점이 아닐까. 처음 보고 이 사람 아니구나 싶으면 처음부터 피해가야지. 아직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련함. 어떤 경험이 쌓이는. 이 다음 분도 비슷한데, 아침바다님,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은 죽을 것 같이 힘들다가도 시간 지나면 그냥 또 사그라진다는 걸 미리 안다는 거. 이것도 경험. 이제 자기 경험이 쌓이면서의 어떤 판단 기준들이 생기는. 그리고 잠이 모자란 이트님, 나이 들어서 좋은 점 땡땡. 엄마가 더 이상 안 때림 개꿀. 근데 이거는 나이 어려도 때리면 안 되는 거니까 약간 그렇게는 한 것 같아요. 엄마가 아마 그 무지막지하게 때렸을 때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네. 어리면 더 이제 그렇게 네. 되기도 하니까. 근데 성인이 되어도 때리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네. 약간 이걸 비슷하게 생각나는 게, 저는 그 왜 덕질 같은 거 네. 어렸을 때는 엄청 못하죠. 혼나면서 네. 되게 잔소리 들으면서 했는데, 이제는 막 정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잖아요. 정말 그건 되게 좋은 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또 이제 이분은 덕분책님이 사실 누군가한테 멘션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나이 들어 좋은 점이 있는데 성희롱과 추행 그리고 길에서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다입니다. 어리고 만만해 보이는 상대에게만 그런 짓을 한다는 거 정말 열받습니다. 이렇게 했었고, 비슷하게 또 현재 당신의 나이가 되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쿠마님이 꼰대들이 덜 꼬인다. 꼴에 자기들 연령주의적 사고로 어른 취급해줌. 이렇게 이제 쓰셨는데, 이거 두 개에 대해서는 근데 조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성희롱과 추행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 건 또 아니기도 하잖아요. 네. 나이 나이랑 많은 상관없죠. 여자라도. 네. 그렇지만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 줄어들죠. 예. 어릴 때보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제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이제 주로 이런 갈등 상황, 공격 상황, 갈등 상황 이런 게 많이 벌어지는데, 갈등 상황을 두 가지를 놓고 최근에 재밌는 거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제가 20대 때였었을 때 어떤 사람이 막 저 막 밀치면서 욕을 하면서 막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젊은 남자에게 내가 그 사람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지금 나한테 욕하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아줌마
아줌마한테 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은 나한테 아줌마라고 부르고 싶어 했어요. 그게 공격의 단어라고. 네네네. 누가 봐도 명백히.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또 다른 갈등 상황이 생겼어요. 다리를 좀 모아주세요. 여기 좁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가씨 이렇게 한 거예요 저한테. 아니 20년이 지났는데 그 너무 아줌마라는 단어와 아가씨라는 단어는 양쪽으로 다 혐오로 쓰이기 온도가 위해서 느껴져요. 네, 온도가 너무 느껴지죠. 그래서 아가씨라고 부르고 싶어 할 때가 언제인지 아줌마라고 부르고 싶어 할 때가 언제인지.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격의 횟수 자체는 굉장히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네.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네. 어려도 세 보이면은 안, 그러니까 되게 네. 풀셋 화장하면 또 안 안 보이고 하죠. 이럴 때도 그 있잖아요. 풀셋 화장 중에서도 너의 마음에 들고 싶은 아니, 화장 말고 새카맣게. 진짜 센 거잖아. 너가 싫어할 만한 화장. 아니 이런 상대를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왜냐하면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하철 얘기해가지고 생각났는데 제가 지하철에 이제 자리가 빈 자리가 많고 제가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누가 내 옆에 탈 때 몸을 오므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몸을 좀 약간 정리를 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그럼요. 앉을 수 있도록 그런 걸 하는데 옆에 이제 중년 남성분이 앉아가지고 쩍보를 하는 거예요. 자리도 많은데 그리고 쩍보를 하고 이렇게 밀치듯이 자리를 확보하려고 밀치듯이 거침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나는 오므렸는데 타기 보고 여기로 오는 걸 보고 나는 내 몸을 정리했는데 그래서 저도 같이 밀쳤어요. 다리를 벌리고 어깨로 좀 밀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알았구나. 아니, 내가 미는 걸 그렇죠. 알았구나. 알지 당연히 알지.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모두 전화를 탁 하면서 왜 이러세요라고 했더니 제가 다시 몸을 정리하면서 네. 좀 제가요? 밀었나요? 그냥 제가요? 그렇죠. 안 그런 것처럼 제가요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잘하셨네요. 와 정말 자리도 많은데 왜 그렇게 무신경하다는 게 그러니까 정말 신경 안 쓴 네. 거죠, 그 사람은. 그런 그렇죠. 일도 있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나이듦이라는 거를 사실 이게 윤여정 씨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되게 많이 유명해졌었는데 그분 네. 너무 좋아요. 네, 참 멋진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60살 되어도 인생을 몰라요.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나 67살이 처음이야.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하셔서 화제가 됐었죠. 나이든 여자를 멋있게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나이든 여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고마워서 맞아요. 이분 맞아요. 나올 때마다 막 저는 막 이 덕질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집요하게 막 파고들고 이렇게 그런 게 안 되는데 이분 나오는 거는 유튜브에서 다 찾아보고 너무 막 멘트 하나가 어떻게 저 나이에 저렇게 성찰적일 수 있지? 할 수 네.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내가 사랑했던 나이든 여성들은 너도 나이 들어봐라. 나이 들어서 사람 잘 안 바뀐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맞아요. 자기 방패막으로 썼었는데 저분은 지금 하는 얘기가 일단 하는 얘기가 재밌어요. 너무 엇부리지 재밌어. 않고. 네. 뻔하지가 않고 굉장히 재밌고 그분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랑 이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이런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두 분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같은 그런 생각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저는 근데 이제 나이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제가 10대에 상상했던 저의 지금의 나이가 사실 상상을 사실 안 했죠. 상상했던이라기보다는 상상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그때 고민하던 걸 지금도 고민하고 늘 갈등, 속이 막 시끄럽고 늘 속이 시끄럽거든요. 속이 시끄럽고 이후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후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속 힘들다, 시끄럽고 갈등이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서 좀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구나라는 거를 더 잘 알아서 제가 저를 제일 잘 아는 그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네. 네. 저는 일단 나이든 언니들의 삶을 계속 찾아 헤매는 그런 걸 한 축으로 하고 싶고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다양하게 나이 든 네. 여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계속 보는 거. 있는 네, 거. 있는 거. 윤여정 사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최근에는 제가 선거 국면에서 이 선거 후보자들의 책을 다 읽어보겠다며 찾아봤는데 심상정 후보의 그러니까 뭐 여럿이 같이 쓴 책,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책, 그다음에 활동이 가능 이런 거 말고 사실 온기로 다가오는 거는 약간
이제 막 난 어떻게 살아왔고 막 이런 그런 걸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는 왜 없지 우리 여성 언니들은 언니들은 왜 그게 없지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지금도 올레 재단 이사장인지 모르겠는데 그 제주 올레길 만든 서명숙 씨가 자기 운동권 언니 중에 자기한테 처음으로 담배를 가르쳐준 언니 그 언니에 대해서 쓴 책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이 들어가는 언니들의 일단 모델들을 한 축으로는 계속 좀 축적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호기심을 좀 잃지 않고 싶은 마음 조금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하고 생각을 다 가다듬어 나가고 뭐 이런 나이듦을 하고 싶기 때문이고 우리는 노출되진 않았지만 그런 언니들은 엄청 많을 거라고 엄청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언니들 찾아내가지고 그냥 부흥회를 한번 아니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사실 제가 꼰대가 될 것인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거든요. 꼰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웬만하면. 네. 왜냐면 맞아요. 내 경험을 믿게 되고 이게 너무 진짜니까 나한테는. 그리고 다른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고 저는 요즘에도 길 가다가 막 사람들이 안 보고 막 치고 다니고 이러면은 막 좀 보고 다니라고 외치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나이 들면 외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이라는 권력을 얻게 되는 거니까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진짜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하고 주변에도 내가 꼰대가 되면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것들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서 되게 그러니까 열려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네. 너무나 아쉽지만 방송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짧은 소감 같은 거 혹시 더 하실까요? 미정님 어떠셨어요? 저 엄청 재미있었고요. 계속 어떻게 또 기회가 되면 아니, 시간만 맞으면 뭐. 네네네 기회가 되면 또 뵙고 싶고 나이 얘기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나이 많은 할 얘기 너무 사람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하고 맞아요. 싶었는데 그렇죠. 아쉬움이 있지만 항상 아쉬움을 남겨야 또 이게 그죠? 다음번에 네. 그 주제로 또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완전 딴 얘기인데 저는 이제 마치면서 지금 여러 음원 차트에서 1위 하고 있는 어반자카파의 혼자라는 노래가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그 노래를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어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일요일에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가 기혼자인데 그 친구가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끝에 저한테 너 괜찮아? 혼자인데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노래를 집에 갈 때 그거 좀 들어봐. 해결됩니다. 제가 너무 이제 귀한 곡을 만났다라고 해서 소개해드리면서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